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정인태입니다. 네, 대통령 후보들을 위한 국민 배당금제 공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 국민의 머슴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국민으로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통령 후보들을 위한 국민 배당금제 공개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께서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가장 좋고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측근분들, 주변 분들이 꼭 이 강의를 들어보라고 좀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공개 특강을 합니다. 자, 요즘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홍준표 의원부터 해서 뭐 이낙연 대표라든지 반대를 하는 거죠. 뭐 유승민 대표라든지 반대하는 입장들에 서고 심지어는 뭐 정세균 총리까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 기본소득세에 대해서 아마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오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40조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뭐 지금까지 200조 이상 1년에 40조입니다. 1년에. 네, 1년에 40조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도 그리고도 우리가 저출산이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인구 절벽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은 대량 미달 사태가 터졌고 지방의 소멸이 아주 심각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모 도지사께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저한테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달라라는 그러한 제가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위기감을 너무 많이 느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제가 진짜 뭐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라 걱정에 진짜 잠을 못 잤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그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여기에 코로나 문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252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재외국민 750만이에요. 750만.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탈한국을 하고 있어요. 탈한국. 자,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저 재외 국민들,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들, 이거 다시 불러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또 저출산 고령화로 300년 후에 대한민국은 소멸 단계로 들어가고 앞으로 80년 후 2100년에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나요? 저는 잠이 안 옵니다. 네, 저는 진짜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베트남이라는 곳에 진짜 유배를 가다시피 5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진짜 밤에 뭐 쇠몽둥이를 가지고 제 집에 침입을 하고 뭐 이런 거를 겪으면서 아주 사선을 넘나들다시피 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정말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지 않으실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친구분들이 뭐 이 문화예술계에도 많고 뭐 연예인들도 있고 또 각종 그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택배를 해서 택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신 분은 1년 동안 택배를 하고 있대요. 자녀는 고등학교 다니고 어쩔 수 없대요. 예,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드론 택배가 지금 허가가 나왔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되면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빵 뚫었거든요. 그 야당 대표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진짜 15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4시간 만으로 팍 줄여놓으면서 산업도로를 확 열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기업들이 뻥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허경영 후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폐지해라. 김영란법 폐지해라. 대신 쌍벌죄 폐지해라. 돈을 받은 사람, 준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해라. 이렇게 되면은 완전 범죄를 막아낼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은 어떻게 한다? 기업이 뻥 하고 나갈 수 있게끔 규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조가 또 이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해서 노조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국민 배당금제를 얘기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주주니까 국가 주식을 나눠주고 기업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몇십 달러밖에 안 됐던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랬던 나라가 최빈국이 지금 G7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뻥 뚫는 게 3.3 정책인 거예요.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으로 뻥 뚫고 나면은 이제 우리 경제가 10만 불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경제 파이가 빵 하고 커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빈국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그리고 포항제철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이 확 산업혁명이 일어날 줄 그때 알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죠? 이제 우리는 제2의 박정희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뻥 하고 뚫고 포항제철을 빵 하고 만드는 것처럼 3.3 정책을 제시한 겁니다. 거기에 양적 완화를 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파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이민부를 만드는 일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이민청을 만든다라는 그 말에 제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후보의 특별위원회 이민청 위원회에 제가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일어나죠. 대학 폐교 일어나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멸망급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민청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이 이민 장관을 세웠듯이 이거 우리는 부총리급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 이민 부총리를 세워가지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서 진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면밀히 살피면서 그러면서 제가 정책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통령 후보는 적어도 진짜 대한민국의 1000년 후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국민 배당금제, 그 국민 배당금제는 기본소득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기본소득제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리고 좀 뭔가 대안이 부족한, 그런데 허경영 후보는 33가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 배당금제와 강력한 상호작용을 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께서 3.3 정책과 국민 배당금제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으면서 내가 이거 지지 선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마음 먹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뭐 어떤 대학에서는 면직 처분도 당하고, 또 저는 정말 뭐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예? 주변 사람들이 그림자 취급하고. 하지만 저는 제 삶 속에서 가장 잘했던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을 때 허경영 후보 지지 선언한 거다. 저는 그렇게 제 후손들한테 말할 것 같아요. 좀 제가 이상하다고요? 그러면은요, 저는 책을 50여 권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제가 서강대, 숙명여대, 강남대 등등에서 정말 논리로 강의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논리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논리 없이 저를 설득할 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논리적이지 않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교육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머리 박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박아 시키는데 제가 딱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선배님들, 우리가 예비 교사들이 여기서 머리 박는 문화를 습득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왕따를 당했죠. 대학을 다니면서.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교육대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물론 제가 이제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학생들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시면서 별것도 아닌데 그거 용서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가야 돼서 옆 사람한테 이제 군대를 내가 간다 요 얘기를 좀 잠깐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이 새끼 저 새끼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 마음을 이렇게 해드렸다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입영 통지서를 받아서 이거 잠깐 얘기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저기 교수님, 정말 학생이 진심으로 사과를 할 때 용서해 주는 게 선생님의 덕 아니십니까? 이 말을 했다가 또 더 욕을 제가 바가지로 먹었는데 나중엔 그 교수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논리적이고 진짜 뭐라 그럴까, 좀 제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진짜 많이 알아봤고, 진짜 많은 분들, 제가 많은 분들과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진짜 거의 10,000명 이상 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허경영 후보를 진짜 광인, 또 사기꾼, 사이비 교주, 이런 식으로 누가 각인을 시켜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의 정책을 봤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시라면 진짜 3.3 정책과 국민 배당금제를 꼭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허경영 후보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 중에는 허경영 후보를 저처럼 지지 선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면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고려 세계 연방을 제가 보면서 저건 따라갈 수 없는 거다라고 제가 인정을 했어요. 아마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꿈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세계 제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있겠죠. 지금이 기회니까. G7 세계 경제 10위까지 온 이러한 시점이니까. 그쵸? 그런데 진짜 일본의 천황, 중국의 시진핑이 황제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서서 허경영 후보는 신인 해서 천황 위의 신인. 우리가 천황의 그 황궁이 우리 한반도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은 다 저 만주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던 일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의 만주국 아시죠? 일본이 뒤에서 만든 괴뢰국, 만주국. 예? 만주 쪽에다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를 거기에 앉혀놓고 황제로 앉혀놓고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실험을. 네. 자, 다문화, 다문화 정책과 더불어서 각종 사회주의와 각종 정치 실험들을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랬던 어떤 그 각종 우리가 슬픈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허경영 후보는 진짜 일본의 천황과 중국의 황제에 맞서서 신인이라는 그러한 우리 자존심을 세웠던, 대한민국이 개천절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세계에서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나라, 예, 하늘이 열린 날 해서 개천절, 우리 천손의 국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내려왔던 그런 뭐 종교적인 개념보다도 그냥 하나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려 세계 연방까지 생각한 거예요. 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은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만주국까지 세우고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중국이 그냥 그 수많은 민족들을 자신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위험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묘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경영은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핵이나 일본 천황이라든지 중국의 황제라든지 저 대영 제국이라든지 이 속에서 나의 해법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정인태 신지식인의 허경영의 정치학, 허경영의 그 외교학,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을 위해서 제가 고려 세계 연방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그릇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국민 배당금제는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제2의 방탄소년단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2, 제3, 제4, 제5, 제6. 우리나라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까? 국민 배당금제.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기업들이 큰 수익을 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국민 배당금을 준다. 이런 정책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저도 15살 때부터 진짜 웅장한 꿈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15살 때부터 제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예. 적어도 대통령 후보들이라면 이런 웅장한 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꿈을, 희망을 주고 그리고 국민 배당금제나 3.3 정책을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혁명처럼 진짜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위대한 경제적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3.3 정책과 국민 배당금제를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힘주어서 이렇게 공개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부디 제 강의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